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조에서는. 이런 심적 상태에서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 아니 이런 거를 혼자 하냐고, 나도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말할 수 없이 모욕. 자,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법은 이게 우리의 실상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죠. 법화경의 모토가 뭐예요? 제법실상. 모든 법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걸 보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너도 나도 이 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상대를 모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상태일까? 안 그러면은 좀 아픈 상태일까? 견해가 이렇게 이렇게 모욕을 주는 관점에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력이 건강한 건가? 시력에 좀 질환이 있는 건가? 시력에 질환이 있잖아.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모욕을 내가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저 사람이 눈이 좀 아프구나. 저 사람이 눈이 좀 아프구나. 근데 우리가 중생들이 이 눈병이 있어가지고 저런 병을 광범위하게 앓고 있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술을 한잔 하잖아요. 그럼 이 비율이 술을 한잔 하면 비율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그래, 눈병이 또 더 강하게 도지도록 눈병이 더 강하게 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증세를, 그런 약을 먹은 거야. 부작용이 나는, 부작용을 더 키워주는 약을 먹은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런 이 실수, 이렇게 이 과실을 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죠. 아프니까. 문제가 질환이 있으니까. 그럼 질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뿔따구가 얼마만큼 올라와요. 예전에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상대가 이 질환이 좀 깊어져서 저런 현상이, 모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질환이 심해졌구나.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게 되면 열받을 일이 생겨요? 아니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수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리석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 방편도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런 마음을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아프구나, 질환이 있구나, 어떻게 저 사람을 이렇게 좀 질환을 좀 낫게 해줄 수 있을까,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관점이 되면은 마음이 막 힘들고 버겁고 불편할까요? 아니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게 생각할 수 있을까? 모욕을 상대는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쯤 되면은 모욕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전혀 안 먹은 거죠. 그 마음 편안하게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모욕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도 나는 튼튼하게, 별로 큰 영향 없이 이렇게 인내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 나와요? 뒤에 14번인가 15번에 보면 나와.
이게, 이, 분노, 뭐죠? 이게, 몇 번이요? 예. 자, 이게, 인욕과 관련된 얘기 나올 때,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모욕을 당할 때 화내지 않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을 쓰면 모욕을 당해도 화 안 내기가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생으로 참아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좀 참는 사람도 생으로 참거든. 생으로 참다가 병나요. 그러면은 어떡하느냐?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하라 그랬지. 모욕을 당했으면 표현을 하라 그랬지 화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은 설명을 하면 돼요. 이만코 저만코 이만코 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당신에게 친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당신을 겉으로 보면서 당신을 만나면 앞으로도 웃으면서 반길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속으로는 재수없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과 그런 관계에 있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행동을 더 이상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 어때요? 화 안 내도 그죠?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쭉 설명하고 그런 상태로 안 가고 싶다. 그걸 원한다면 계속 해라. 이 행동, 당신의 행동이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하냐고는 말하지 마라. 사람은 어떤 거에는 알러지 반응을 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으로 참는 거 말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 증세가, 이게 이게 눈이 질환을 앓고 있네. 마음에 이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질환이 지금 작동되고 있구나. 그래. 저러면 어리석어지지. 어리석으면 뭔 짓은 못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를 좀 심어줄까?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여기는 이제 드라마를 안 보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세간에 회자되던 드라마를 한번 열심히 봤습니다. 한 편을. 그 중에 누가 이렇게 애를 이제 이렇게 해코지도 좀 하고 치사한수도 많이 썼거든. 그래,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만져주면서 괜찮아. 넌 아직 애송이잖아. 예, 애송이는 용서할, 그죠? 네. 어리석으면 애송이가 되거든. 어리석으면 정신적인 나이가 어려지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신적인 나이는 점점 어려지거든. 내가 나이가 환갑인데, 환갑이 넘었는데, 나를 애송이라고? 아니, 어리석음의 수치가, 어리석음의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신적인 연령은 자꾸 어려져요. 그래서, 똑똑한 중고등학생 있죠? 중학생들. 이런 애들, 약을 질러서 화를 내게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지능이 훅 떨어져가지고, 지능이 오랑우탕하고 수준을 맞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세가 있으면서 함부로 쓰지 않기 어렵고, 자, 이제 권세가 있다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이 포크레인 위에 올라타서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포크레인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 같아. 그러고는 이렇게 하면서 비켜 이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막든 안 막든 밀고 지나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또 하면 돼요. 그런데 포크레인은 항상 포크레인을 몰고 있냐고. 그리고 포크레인을 함부로 몰면서 발생시키는 그 수없이 많은 그 밑에 치이는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을 그걸 느끼는 이 감각이 포크레인, 그런 그 포크레인처럼 힘이 센 거 위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그 감각이 둔감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또 보행자로서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묘한 게 뭐냐면 사람들 의식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입장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운전자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보행자로 갈 때는 운전자 지가 알아서 당연히 피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의적인 생각이 자기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그걸 무시하고 그걸 이렇게 간과하거든. 그래서 이런 이게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도 이 보편적인 관점과 상식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는 이런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인품이 이게 휘발유처럼 날아가지 않게 그렇게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 불도저 이처럼 상대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힘과 불도저의 힘과를 대비해서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권력자들이 권력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다가 자기가 불도저 밑에 있을 때는 불도저 보고 막 욕하거든. 그러는 거 많잖아요, 세상에. 배려가 없다고. 근데 그분도 배려가 없다고 소리치는 그분도 이 불도저를 타고 있을 때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고 자기한테는 평생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하면 간단하냐? 내가 타고 있는 불도저 주변에 내 부모, 형제,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치가 부모, 형제,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함부로 몰겠어요? 몰 때 몰더라도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이렇게 조정을 한 뒤에 몰지 않겠어요? 상황을 정리하고. 그래서 다른 일을 내 부모, 형제다, 내 자식이다, 이 감각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평등하게 바라보는 감각을 얻어요. 이게 마음을 평등하게 쓰래도 어떻게 해야 평등하게 쓰는지 모르거든. 그 단초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내 부모다, 내 형제다, 내 자식이다. 그 감각으로 바라봐야 평등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찾아요. 자, 부모님이 나를, 이게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나를 엄청 야단을 치셨어요. 내 속을 많이 긁었어. 그러니까 내가 저녁밥을 해서 부모님은 안 드릴 거예요? 가능한가요? 밥할 때 부모님, 나를 야단친 부모님 목숨 빼고 내 거만, 그러니까. 근데 남이면은. 그냥 바로 배제하죠. 이게 금을 그렇게 긋습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마음을 이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평등한 마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 형제이면은
미워도 밥은 먹고, 그래도 나를 섭섭하게는 했어도 당신도 건강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런 마음을 쓸 수 있으면 인품이 어때요? 이게 인품 장난이 아니죠. 그죠? 갑자기 급상승하거든. 그 신법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늘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외아들을 아끼듯이. 외아들을 바라보듯이. 그걸 누구한테?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이 평등심을 쓰는 비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큰 일을 직면해서 무심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가장 잘 처리하려면은, 이게 담담하게 그 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일이 잘 되거든? 그렇게 담담하게 이게 그냥 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대체적으로 무심해요. 그러죠? 밥도 그냥 정상적인 감각으로 무심하게 밥을 하면은 밥 잘 돼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대통령도 오고 빌 게이츠도 오고 워렌 버핏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이런다고 하면은 갑자기 막 잘해보려고 하면 이게 헛 기운이 막 들어가거든. 그러죠? 중요할 때마다 밥이 안 돼. 왜냐면은 무심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황을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일, 작은 일, 이런 큰일을 평범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무심하게. 무심하다는 얘기는 평범하게.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골프 선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냥 게임을 평범하게 즐기려고 합니다. 승부는 잊어버리고요. 왜? 승부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게임 망치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승부를 하고 있지만은 승부가 아닌 그냥 그냥 연습할 때 이렇게 정교한 연습을 한다. 요 감각으로 하려고 그렇게 자기 세뇌를 엄청 하는 거예요. 무심하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무심한 상태가 좀 잘 된 날은 게임이 잘 되고, 무심해서 흐트러지면은 잘 하다가 다 쓴 죽에 코를 빠뜨리죠. 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시. 시간이 다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